Hush, little baby, don't say a word. Mama's gonna buy you a mockingbird. And if that mocking... 안녕하세요, 박진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손대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손가비 씨. 네. 아주 뭐 그냥 이제는 연맹에서도 손가비 씨라고 부르더라고요. 가비지. 가비지. 네. 가비지 손. 네. 손가비가 낫지 않아요, 뭔가? 춤도 잘 출 것 같고. 특징이 하나 있는 게 좋죠. 네. 사실 이번 시즌은 정규리그하고 플레이오프의 텀이 상당히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원래 플레이오프 시작하기 전에 정규리그 6개 구단 전체적으로 또 올 시즌을 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손대범 위원이 워낙 바쁘다, 시간 안 난다. 그래서 그냥 플레이오프 프리뷰부터 하면 되지. 네. 어차피 정규리그 시상식도 끝나고 하는데 그때 가서 하시죠. 수상자도 한번 돌아볼 겸. 네. 본인이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이렇게 일정을 이렇게 잡는 바람에 팬분들 중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신 분도 있더라고요. 박진호가 정신 차리고 작년과 다르게 영상을 빨리 올린다 이제 라고 하더니 이제 얼마 전에 집어를 개 못 준다고 안 올리는 거 봐라. 네. 그러니까 좀 올리세요. 얘 때문입니다. 꼭 내가 있어야 되나? 그 채널 이름이 박진호와 손대범인가? 아니잖아요. 나 끌어들이지 마. 자립할 수 있어야죠. 네. 불과 처음에 이 얘기할 때 카톡으로 되게 정중하게 사과를 할 때하고는 전혀 다른 반응을. 네. 아무튼 의존도 필요 없이 용병 쓰지 말고 혼자 자립하시고. 용병 없이 하자. 네. 이제 본인의 어떤 의도를 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아무튼 저는 이 채널에 출연할 수 있어서 참 영광이고 여자 농구를 한 번이나 더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건 좋은 것 같으니까 시간을 더 많이 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월 말이다 보니까 너무 바빴어요. 요즘 보고서 쓸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WKBL 일단 플레이오프가 이번 시즌부터 원래 플레이오프 3전 2선 승제, 챔프전은 5전 3선 승제였는데 모두 5전 3선 승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최대 11경기에서 15경기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정규리그가 3월 1일에 종료를 했고 플레이오프 미디어데이가 3월 5일에 열렸고요. 이제 3월 9일, 3월 10일을 시작으로 플레이오프가 시작됩니다. 네. 이 일정 변경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희 같은 이 건바이건 인생들은 굉장히 일정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 중계가 하나 더 늘어나는 셈이니까 반가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어떻게든 간에 본인 입장에서 하나라도 더 주워 먹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마냥 좋은 것 같지는 않다. 왜냐면은 지금 풀로는 30경기 치르는 것도 벅찬데 생각해보니까 불과 몇 년 전에 7라운드였고 맞죠? 그쵸. 그 전에 8라운드였는데 그렇죠. 사실 그때만 해도 플레이오프 가서도 허덕이 없었고 그래서 줄였는데 다시 플레이오프를 늘린다. 사실 이거 약간 좀 체력적으로 봤을 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어차피 가용 인원이 8명, 9명 쓰면 많이 쓰는 거고 뭐 7명에서 7명 쓰는 팀도 있고 그런데 이게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왜냐하면 플레이오프 치르고 또 며칠 쉬다 한다 그래도 과연 이게 회복될까라는 걱정도 들고 또 다행히 이제 수도권이니까 대부분이 다행이지만 부산까지 끼게 된다면은 부산 선수도 마찬가지고 상대팀 선수들도 감당해야 될 체력적인 부분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은 듭니다. 그래서 하지만 반대로 또 노장팀들이 같은 경우는 또 약체팀에게 젊은 팀에게 또 잡힐 수 있는 여지도 있다라는 걸 보면은 여러 가지 변수가 숨어 있는 시리즈 같습니다. 뭐 또 팬들 입장에서 더 많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또 흥미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일단 아무래도 해설위원으로서 장점과 단점 이렇게 다 짚어주셨는데 저는 일단 그냥 행인 1, 팬 1의 입장으로서 이 제도 아마 내년에 바뀔 거다. 일단은 저는 제 의견을 좀 지루하시겠지만 길게 얘기해 볼게요. 우선 요약을 해주시죠. 9일, 그러니까 3월 1일 날 정규리가 끝났는데 플레이오프를 8일이나 지나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1위 팀, 4위 팀이 9일부터 시작을 하고 2위 팀, 3위 팀이 10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만약에 KB하고 하나원큐 경기에서 3연승으로 게임이 끝나면요. 그 팀은 챔프전까지 11일을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은행, 신한은행 경기에서 만약에 4차전이나 5차전까지 어느 팀이 됐든 우리은행, 삼성생명 경기에서 어느 팀이든 4차전이나 5차전까지 간다고 치면은 이 팀은 6일에서 8일 정도 휴식하고 챔프전에 가게 돼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뭐 하루라도 더 쉬는 게 유리하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뭐 여자농구 아시는 분들, 관계자들, 선수들도 다 얘기를 하죠. 가장 좋은 텀은 3, 4일 정도다. 5일 이상 벌어지면 경기 감각이라던가 흐름에 끊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그거보다 좁아지면 체력적으로 좀 힘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데 3경기 만에 끝나고 10하루 만에 파이널을 치르는 팀 4경기 마치고 8일 만에 게임을 치르는 팀 이거는 플레이오프를 일찍 끝낸다고 해가지고
베네핏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 플레이오프라는 그 토너먼트에서는 일찍 경기를 마치는 팀들한테 이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오히려 근데 반대로 NBA 같은 경우도 컨퍼런스 파이널이 빨리 끝난 팀 같은 경우 길게는 한 일주일 넘게 쉰 적이 있었어요. 그쵸. 근데 플레이오프랑 정규리그 그 텀은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경기 내용 감각 같은 것도 그렇고. 제 생각에는 오히려 NBA는 또 그런 게 있잖아요. NBA는 플레이오프 텀도 경기당 텀도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거는 경기는 또 전부 퐁당 경기예요. 그리고 시리즈와 시리즈 사이 텀은 길어요. 이것 자체는 솔직히 좀 정상적인 툴은 좀 아닌 걸로 보인다. 이게 WKBL이 이제 그 사이에 뭘 채워 넣을지, 그러니까 그 시리즈 사이에 뭐 어떤 텀을 넣을지 기자회견이든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한 번도 없었던 일이니까 저는 한 번은 겪어보고 네. 장단점을 파악해서 좀 일정을 조절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게 뭘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텀이 너무 길다라는 생각 하나. 그리고 WKBL이 제도라든가 각종 제도 변경에 상당히 보수적인 편이거든요. 저는 그거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접근하는 어떤 뭔가의 툴을 바꾸는 거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가끔 보면은 플레이오프 일정과 관련돼서는 되게 파격적인 면을 줄 때가 있어요. 2020년 21 시즌에 챔프전 앞두고 2위 KB와 4위 삼성생명이 붙었는데 4위 팀이 바뀌었죠. 네, 4위 팀이 홈 경기를 더 많이 했고 1차전 경기를 했죠. 그러면서 5차전을 이제 용인에서 치르게 되면서 네. 굉장히 불리하게 또 시리즈를 KB가 좀 맞았죠. 사실. 그리고 2021-22 시즌에는 코로나19 그 신한은행 선수들이 코로나에 걸리면서 코로나19에 걸리면서 좀 플레이오프에 좀 위기가 생기자 KB하고 BNK 플레이오프였나요? 그걸 먼저 치르고 우리은행, 신한은행을 뒤에 치른 다음에 이긴 팀끼리 붙였어요. 참 이런 이게 사실 공평해 보이지는 않는데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그러면서 참 WKBL이 참 복이 없다 싶은 게 2020-21 시즌엔 그렇게 바꿨더니 KB하고 삼성생명이 전부 홈에서만 이겼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위 팀이 홈 수혜를 본 것처럼 결과가 나왔고 KB하고 그 다음 시즌 KB 우리은행 챔프전은 정말 우리은행이 뒤로 가면 갈수록 체력적으로 완전히 뛰지 못하는 야 이거는 계단식 플레이오프단인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 좀 그런 느낌이었는데 저는 이번에도 이런 변화로 인해서 제도 변경으로 인한 어떤 변수가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도 있고 하나의 제가 예를 좀 든다면 다른 종목인데 축구에서요 2007년 K리그에서 플레이오프를 당시 1부 14팀 중에 6팀을 올라가게 했어요. 3위하고 6위가 단판제를 붙고 4위하고 5위가 단판제를 붙습니다. 여기서 이긴 팀끼리 단판제를 붙어요. 또 거기서 이긴 팀이 2위랑 붙고 거기서 또 이긴 팀이 1위랑 파이널을 하는 제도였는데 이때 5위를 차지했던 포항이 4위 경남 이기고 3, 6위에서 이긴 3위 팀 울산 이기고 2위 수원 이기고 1위 성남까지 이기고 우승을 했어요. 그때 이게 처음에는 하위 팀들이 너무 경기 수가 많으니까 지칠 거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경기 텀을 정말 여유 있게 준 거예요. 나중에 2위 수원이랑 이기고 올라온 포항이 플레이오프를 딱 붙을 때 1위 팀 당시 성남이라였는데 성남이라가 그 시즌에 포항보다 승점이 17점이나 높았어요. 근데 그때 그 당시 김학범 감독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거 수원이 올라오면 모르겠는데 포항이 올라오면은 우리가 너무 불리하다. 아니 기다리는 입장에서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는데 지금 주어진 일정에 맞춰서 딱딱 경기를 치르면서 컨디션을 끌어올리면서 상승 타면서 경기력을 유지하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는 25일간 게임이 없다가 지금 이렇게 올라온 팀이랑 붙게 된다. 이거 되게 불리하다라고 했는데 정말 두 게임을 포항이 이겨버리면서 우승을 했거든요. 근데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뭐 단순히 너무 그 일정이 리셋되는 느낌 아니냐 이런 걸 떠나서 또 뭐가 있냐면은 정규리그가 너무 플레이오프를 위한 도구화되는 개념이 너무 강해져 버리지 않았나 이렇게 돼버리면은 사실 정규리그 시상식도 끝나고 미뤘잖아요. 저는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돼요. 연맹에서는 뭐 아무래도 좀 정규리그 시상식과 플레이오프 미디어데이에서 이게 서로 좀 주목받게 하기 위한 좀 노력이었다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이대로면 정규리그 시상식이 4월에 열리잖아요. 정규리가 3월에 끝났어요. 한 달 전에 끝난 거를 시상식을 하겠다는 거예요. 일단 식스우먼상, 모범상, MIP는 뭐 누가 받을지 모르겠지만 자유투상은 이소이고 어시스트상은 안해집니다. 3월 2일 날 시즌이 끝난 팀이에요. 아마 BNK가 플레이오프 탈락팀 같은 경우에는 보통 6주 내로 휴가를 주니까 4월 초중순에
선수들의 이제 소집이 시작되겠죠. 근데 그때 앞두고 휴가가 있는 선수한테 와서 시상식하고 가라. 일정상으로도 좀 이게 좀 애매하고, 그리고 사실 외국인 선수들이 없으니까 이렇게 진행이 가능한 거지. 또 우리나라 외국 문화에서는 저는 그 시상식 일정에서 못 갑니다 이러면 네 그럼 알아서 할게요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시상식을 안 온다고? 약간 이런 분위기가 좀 있잖아요. 이런 면에서, 그리고 사실 여자농구가 가장 신경 쓰는 게 프로야구 개막과 챔프전이 겹치면서 좀 이렇게 희석되는 걸 신경 쓰는데, 4월 달에는 이미 프로야구 개막해가지고 야구 열기 높을 때입니다. 시상식이 묻힐 수도 있어요. 저는 살짝 그냥 생각이 드는 게, 플레이오프를 정말 정규리그보다 이 가중치가 훨씬 높다고 좀 되면은, 지금 정규리그 5천만 원, 플레이오프 6천만 원 상금 주고 있거든요. 1위 팀한테. 그럼 정규리그 상금 한 3천만 원 줄이고 챔프전 1억으로 올린 다음에 2위는 정규리그 주지 말고 챔프전만 파이널만 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정규리그 하나 5라운드로 줄여버리고, 그리고 플레이오프를 좀 이렇게 유지를 하던가. 그리고 이 정도 유지되면은 저는 이 정도 플레이오프를 한 달 정도 한다고 치면은 예전 같은 계단식 플레이오프 있잖아요. 4위, 3위 붙고 이긴 팀 2위 붙고 1위 붙고. 사실 그 제도에 대해서 반대했던 이유가 너무 올라오는 팀이 체력적으로 떨어진다. 이게 너무 힘들다. 그 1위 팀이 기다리면서 경기감이 떨어지는 거에 비해서 체력 떨어지는 게 너무 심하다였는데, 이 정도 텀이면은 그 정도 충분히 상쇄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사실 그 생각도 해봤어요. 이 정도면은 그냥 플레이오프 탈락 없이 5위, 6위도 올라오라고 해라. 3위, 6위 붙고. 너무 극단적이고. 네, 3위, 6위 붙고 4위, 5위 붙어서 3위, 4위한테 1승씩 주고 시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던가. 왜냐면은 저는 이제 그런 게 정규리그 시상식이 지금 플레이오프 끝나고 열리는 것도 또 다 포함해서 정규리그가 너무 그 의미가 좀 약해지지 않나. 정규리그 시상식 4월 달에 하는 거에서 그 챔프전 우승팀이랑 챔프전 MVP 상 줄 거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플레이오프 제도, 그리고 시상식이라든가 지금 이런 전체적인 제도가 연맹이 의도하진 않았지만 좀 정규리그의 의미가 좀 많이 약해지는 느낌이다. 좀 그래가지고 사실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의도를 했는지는 알겠는데, 플레이오프 오전 3선 승제도 그렇고 조금 일정이 전체적으로 좀 너무 플레이오프가 무거워지지 않았나. 사실 예전에 지금 제도가 바뀌는 거에 있어서는 플레이오프가 정말 한 열흘도 안 돼서 챔프전이 다 끝나버리니까 요거는 좀 재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좀 너무 지나쳐진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살짝 듭니다. 네. 자, 이거 각설하고요. 이제 혼자 할 말 다 끝내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게 치사하다. 뭐 더 할 말 있어요? 없잖아. 근데 이거는 한번 치러본 다음에 결정하면 늦지 않는 것 맞아요. 같고. 근데 네. 그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나도 그게 걱정되는 게, 말씀하신 대로 챔프전 끝난 다음에 솔직히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서, 박지 선수가 만약 WNBA 가게 된다. 근데 일정이 빨리 가야 된다. 그럼 키아나 선수도 빨리 가야 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주인공들이 없는 시상식이 될 수도 있고, 여러모로 좀 약간의 피곤한 시상식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챔프전 이후에 이 시상식은 약간 저도 좀 반대하는 입장이고, 다만. 처음에 좋아했잖아요. 왜요? 미디어데이하고 같이 안 하는 게 좋은 거죠. 왜냐면 일하는 입장에서는 뒤로 미루는 게 아니라 같은 날 하는 거. 그 뭔가를 좀 컨텐츠를 생산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좀 약간 같은 날 두 개를 한다는 게 사실 너무 힘들죠. KBL 같은 경우에는 시상식이랑 미디어데이를 다른 날 하죠. 다른 날 하죠. 그러니까 시상식 먼저 하고 미디어데이를 하는 게 그렇죠. 그 다음 제일 날 하고 나은데, 그렇게 하면 약간 좀 힘도 분산이 되고, 생산자 입장에서는 더 팬들도 그렇고. 근데 이게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일정이 딱 벌어져 보이니까 약간 걱정은 되는데, 너무 극단적으로 벌어진 거고, 제 생각에는 좀 벌어지되 2, 3일 정도 텀을 그쵸. 두고, 만약에 예를 들어 3월 1일 날 시즌이 끝났으니까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시상식을 하든지 하고 수요일 날 미디어데이를 하든지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들이야 좀 이번에 시행착오가 생기면 그걸 반영을 하면 되는 거고. 저도 사실 약간 굳이 이 제대로 할 거면은 좀 전체적으로 좀 거의 한 달간 벌어지는 이 일정을 그 플레이오프, 그러니까 정규리그 끝나고 나서 챔프전 끝날 때까지 한 달 정도 걸리잖아요. 이걸 차라리 좀 줄이고, 사실 올 시즌 정규리그 때 구단들 그런 얘기 너무 많았잖아요. 7일간 3경기다 너무 힘들다는 얘기가 6개 구단 다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저번에 저희도 방송 때 얘기했던 건데, 라운드반 텀을 주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 플레이오프 일정을 차라리 좀 줄이고 정규리그 일정을 일주일만 좀 늘려놨어도 아주 조금이라도 좀 그런 여유가 좀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아시안 게임 이후에 너무 급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약간 좀 아쉬운 면이 있었고, 저는 플레이오프 이번에 호주 리그 중계하면서 그런 느낌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호주 같은 경우가 이제 3, 4위 붙고 5, 6위가 붙거든요. 10개 팀 중에. 그러면 이제 5, 6위 승자가
3, 4위 패자랑 한번 붙어가지고 4강에 올라가고 3, 4위 승자는 4강에 바로 직행하고 이런 식으로 치르게 되는데 상위 팀한테 패자 부활전의 기회를 주는 네, 거네요. 그러니까 연홍도 일단 단판제로 가는 전 단판제가 생각보다 쫄깃한 느낌이 들었어요. NCAA 토너먼트 보는 것 같았고 3, 4위전을 토너먼트를 치르고 2위와 3, 4위전 승리자와 토너먼트를 또 치르고 한 단판제로 그 다음에 1위와 2위를 이제 1위 그 승자와 결승전을 뭐 2전 3전 2선수로 치른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좀 더 쫄깃함을 더해주지 않을까 근데 변수가 너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변수가 하네요. 많아야 재밌죠. 사실 토너먼트는 구단들은 좀 싫어하겠네요. 구단은 싫어하지 뭐 어차피 팬들이 재밌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근데 NCAA 같은 경우도 뭐 신데렐라 용어가 왜 생겼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변수가 좀 많이 생기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결국에는 뭐 정규리그 때 뭐 예를 들어 젊은 돌풍이 일어났어 하나원큐가 그래가지고 플레이오프가 가는데 우리 팀은 플레이오프 치러 선수가 별로 없네. 토너먼트에서는 단판제 약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약간 좀 어마어마한 변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변화를 주는 건 나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 포스트 시즌의 경기 수를 늘리기보다는 좀 관심을 어떻게 하면 압도시킬 네.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 때문 게 뭐 지금은 이제 연고지 개념이 너무 잘 장착됐으니까 전 이상 할 말은 없겠지만 예전에 저 그런 생각 됐었어요. 그러니까 연고지가 약간 희박할 때 청주가 아니라 천안 때 천안 KB 시절에 약간 좀 홀대받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그때는 그런 어떤 생각했냐면은 어차피 연홍이 전국적으로 인기가 없으면은 파이널 4만 뭐 결승전이라도 서울에서 치르면 어떻겠냐 옛날처럼 뭐 그런 식으로 사실 치러가지고 예전에 프로야구 같은 경우에는 연고 개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대 같은 경우에 5, 6, 7차전을 서울에서 치렀던 경우도 있었죠. 네. 그런 식으로 바꿔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을 정도로 옛날에 그랬었는데 어쨌든 뭐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방법은 많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다만 중요한 거는 이게 KBL도 예전에 한번 그런 행사를 되게 많이 가졌어요. 예전에는 남의 말을 잘 들을 때는 그 4월 달쯤에 항상 스프링 미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전 구단의 모든 사람들이 모였고 네. 전문가분들 또 팬들도 모여가지고 공청회를 열었었죠. 네, 그거 통해서 반영된 의견도 몇 개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좀 목소리를 좀 듣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없어질 무렵에는 스포츠 조선에서 이제 류동혁 기자님이 만드신 참가하신 그 포럼도 매년 열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좀 발제를 해가지고 팬들의 목소리,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좀 듣는 기회가 좀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 WKBL 같은 경우는. 예, 그럼 아까 말씀했던 뭐 플레이오프가 뭐 서울에서 열리고 이런 거는 뭐 지금 그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옛날에 예. 제가 20대 때 생각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약간 다양한 방법들을 논의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한 거지 뭐 지금 그게 맞다 이런 얘기를 한 건 뭐 아니고요. 제도가 지금 맞다 틀리다 떠나서 네. 그 제도를 결정하는 방식 자체가 조금은 더 오픈돼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네 그런 생각 좀 해봤습니다. 저는 오히려. 네. Hush, little baby, don't say a word. Mama's gonna buy you a mockingbird.